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10.73을 기록했고요. 오늘 8.45%의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변동성은 현재 2.16%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 달 동안의 변동성은 9.89%의 상승을, 그리고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15.19%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대부분 주식이 다 하락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인베스팅닷컴에서는 오늘의 주식시장을 분석하면서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2023년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낸 S&P 500 지수라고 말합니다. 자, 미국에서 발표된 비농업 부분 급여 지급 현황을 보게 된다면 7월에는 8만 9천 건을 기록했고, 이 경제학자들은 8월에 16만 4천 건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기에 엄청난 폭의 고용 증가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 비농업 고용이 예상보다 적은 14만 2천 건을 기록하면서 실제로 미국의 경제가 좋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미국의 실업률은 7월에 4.3%보다 좋은 4.2%를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미국의 8월 실업률은 4.2%로 예상한 대로 나와서 이 다행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가장 큰 충격은 비농업 고용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것 같습니다. 자, 제프리 파이낸셜 그룹에서는 오늘 리포트를 분석하면서 노동시장이 이렇게 경색되고 있는 것은 연준이 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의 심각한 경기 침체 징후는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은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연준이 이제 행동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 발표 이후 과연 어떻게 금리를 예상하고 있는지 그 금리의 예상을 한번 보게 되면요. 25bp의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68%로 크게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발표 전에 예상치가 58%였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약 10% 정도 더 25bp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 미국의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고용 부분에 대한 불안은 시작되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과연 연준이 예상처럼 25bp를 인하하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국내 소식으로 좀 넘어가면요. 전기차 화재 이후 정부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빠르면 4달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기차를 만드는 제조사에서는 배터리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며 11월부터 의무화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개해야 되는 정보는 배터리의 용량과 전격 전압, 그리고 최고 출력 등이며, 뿐만 아니라 배터리 제조사와 배터리의 형태, 그리고 배터리에 들어간 주요 원료 등이 추가되어서 상세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개해야만 하는 일인데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부는 또 내년부터 전기차 제조사에게 제조물 책임보험을 가입할 것을 권고하며,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회사의 경우 전기차에 앞으로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말이 권고지 사실상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한 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전기차에 대한 공포가 사라질 수 있을지는 큰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전기차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잠재우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 국내 전기차 시장을 되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하며, 실제로 전기차 회사가 배터리 정보를 다 공개하면 전기차에 대한 공포가 사라질지가 의문이고요. 이 전기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국내 언론부터 시정해 공포를 조장하는 풍토부터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테슬라 소식으로 넘어가면 일론 머스크의 로보택시 데이에서 과연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지 테슬라 로보택시 날에 대한 분석이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리포트를 발표하면서요, 테슬라의 현재 현황과 4가지 요점이라는 리포트를 출간했는데, 과연 모건 스탠리에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한 어떤 예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가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여전히 최고의 선택이라고 추천하고 있고, 현재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컴퓨팅 인프라와 로봇 공학과도 같은 인공지능을 구현한 다양한 분야로 점점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의 현재 MDD 값은 마이너스 49.16%로서 고점이었던 주가에서 약 50% 정도 주가가 하락한 상황이고요. 아직 다 회복을 못한 상황인데 이 주가를 올리려면 수익을 크게 늘려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차의 마진을 반등시켜야만 하지만 테슬라가 올해 그런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기 어렵다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테슬라는 자동차 사업 말고도 인공지능에도 큰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지출에 대해서 회사가 비용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모건 스탠리의 리서치에서는 2024년 테슬라 전기차 관련 사업은 올해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의 운영 비용 중 많은 부분이 자동차 외적인 영역인 AI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왜 테슬라는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또 왜 이렇게 큰 금액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나 싶은데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로보택시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10월 10일 개최 예정인 로보택시의 날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자율주행차와 로보택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 단기적으로는 기대치를 좀 낮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이번 공개에서 어떤 것을 보게 될지 예상하는 리포트를 작성했는데요. 우선 당연하게도 로보택시에 들어가는 최신 FSD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보택시의 시연이 이곳에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벤트의 장소가 바로 워너브라더스의 스튜디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당연하게 이곳에서 자율주행의 시범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 가능합니다. 자, 중국의 바이두에서 무인 택시를 이용해 승객을 태우고 또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테슬라에서도 로보택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제 시연 장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테슬라의 앱을 이용한 제한된 코스에서 로보택시의 호출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장소가 다름이 아닌 헐리우드의 스튜디오인 만큼 실제 미국의 도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는데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스튜디오 안의 촬영 세트는 다양한 장소를 보여주기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로보택시의 승인이 나오지 않고 또 일반 도로에서 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된 장소에서 로보택시를 보여주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자, 미국 캘리포니아의 DMV 웹사이트에 따르면 테슬라는 운전자가 있는 자율주행차 테스트에 허가를 받아 두었다고 하는데요. 아직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하는 것은 현재 허가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로보택시 안에 운전자가 앉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원래 로보택시 이벤트 일정이 8월 8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 몇 가지 다른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날 행사에서 다른 무언가 더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리포트를 통해 테슬라가 어쩌면 지금 만들고 있는 비행기를 보여주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또는 테슬라의 기술로 만들고 있는 보트도 나올 수 있다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테슬라가 많은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로서 충전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는 테슬라의 다이너를 준비 중인데 이곳에서 테슬라의 로봇이 어쩌면 햄버거를 뒤집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무엇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기대가 되는 것 같고 같이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자동차 브랜드의 충성도가 이 상승세라고 해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S&P 글로벌에서는 2024년 상반기 동안 몇 년간 하락 또는 정체되어 있었던 브랜드의 충성도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냈습니다. 자동차 산업 전체의 브랜드 충성도율은 평균적으로 52.5%를 보인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2023년 같은 기간보다 1.9%포인트 상승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 팬데믹 이후 회복과 재고 부족으로 인해 몇 년간 충성도의 수준이 계속 낮아졌었지만 이번 상승은 산업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2023년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차를 만들지 못해서 재고 부족에 시달렸지만 2024년에는 재고가 40%나 증가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브랜드의 충성도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현재 충성도가 가장 높은 자동차 브랜드는 어디인지 궁금하게 되고요. S&P에서는 충성도가 가장 높은 브랜드 1위에 바로 테슬라라고 발표했으며, 현재 테슬라의 고객 충성도는 다른 기업과는 큰 격차를 벌이고 있다 분석합니다. 자, 평균적으로 67.8%라는 높은 충성도를 테슬라는 보이고 있고요. 업계 평균보다 약 15% 더 높은 충성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심지어 모델 3를 가지고 있는 오노의 경우에는 테슬라 브랜드의 충성도가 무려 72.1%라고 하며, 가장 높은 충성도의 고객은 모델 3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S&P의 팔로 마레즈는 테슬라가 제한된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강력한 충성도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칭찬하며, 이렇게 높은 충성도를 유지하는 이유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의 판매가 좀 주춤해지자 전략을 수정하며 전기차 우선의 전략에서 하이브리드로 그 방향을 수정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이와는 다르게 계속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고 많은 고객들은 이런 선택을 지지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또한 테슬라는 필요할 때 스스로 가격을 조정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탈하지 않고 다시 테슬라 브랜드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며, 왜 테슬라가 충성도 1위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국내 언론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방심했다면서 중국에서 하이브리드에게 전기차가 밀리고 있다는 보도를 내고 있고, 또 일론 머스크의 중국몽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가 대세라며 많은 소비자를 세뇌하고 또 하이브리드를 사라고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되는 차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떤 차든 인공지능에게 제대로 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 자신이 타고 있는 차에 인공지능이 없고 또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 회사는 앞으로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말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안전한 자율주행이 이 차에 들어있는가 아닌가, 바로 이 점이 연료를 무엇으로 사용하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의 10월 10일 이벤트는 단순하게 테슬라가 새로운 전기차를 한 대 더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판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테슬라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로보택시를 어떻게 성공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게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